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에 온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설 카드로 전북 탄소 산업 등 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편한 시골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한 시군의 원격 진료 사업이 시작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의사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전주 여인숙 화재로 숨진 노인들 모두 폐지를 줍고 달방에서 사는 극빈층이었지만 복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유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북을 찾았습니다.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전주 공장이 첫 방문 장소였는데요. 문 대통령의 방문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에 맞서 소재 국산화, 바로 탄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탄소 산업은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 산업이기도 한데요. 먼저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 전주 공장을 찾았습니다. 효성은 세계에서 4번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탄소 섬유 국산화에 성공했고 전주에서 연간 2,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탄소가 철을 대체하고 미래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다며 국가 핵심 산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간이 과감히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탄소 섬유와 복합 소재 세계 시장이 2025년에는 6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전주에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략 품목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7, 8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효성 전주 공장 방문은 일본의 무역 보복 속에 소재 산업 국산화와 자체 생산 의지도 강하게 드러내면서 그 상징적 공장이자 지역을 방문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곳 전북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기대합니다. 효성은 때맞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탄소 섬유 생산량을 현재 2,000톤에서 24,000톤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2조 8천여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10,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곳 전주를 세계 최고의 탄소 산업 메카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과 인허가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아온 탄소 산업이 소재 국산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도약하고 지역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효성의 탄소 산업 투자와 함께 익산의 하림도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모범이라고 하림을 치켜 세운 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어서 유룡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익산 망성의 하림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하림 김홍국 회장은 최첨단 도개장 등을 소개하고 본사 주변에 진행 중인 8천억 원 상당의 투자 계획을 세세히 밝혔습니다. 직선거리 17호 정도인 세 곳에 식품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 트라이앵글에는 현재 8,80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함열에 착공된 푸드 콤플렉스에 천연 소스와 간편식 공장을 건립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도 가공 공장을 건립한다는 것. 두 공장이 완공되면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예상됩니다. 하림은 올 초 지주를 익산으로 옮기면서 지역 상생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지역에 본사를 확장한 하림이 국가 균형 발전에 새로운 모범이 됐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하림도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산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48.2%에 머무는 클러스터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산업진흥법 개정과 소스 산업화센터 건립, 원료 비축 공급센터 조성 등 6개 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어떤 제형 기술, 또 포장 기술, 또 요즘 1인 시대에 맞는 HMR, 식품과 같은 여러 가지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는 기술 제공을 위해서 전북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만든다는 공약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의 방문이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축소 개발 움직임에 대통령 공약 위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가운데 1선석만 우선 건설하기로 예산을 깎은 것은 대통령 공약 번복이라며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조기 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부산 신항만 확대 개발과도 비교된다며 균형 발전 차원의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 장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에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기둥이 가로막고 있는 사진인데요. 합성이 아닌 실제 사진이었고 장소는 다름 아닌 도내 한 보건소였습니다. 장애인 배려가 없는 주차장은 이곳뿐만이 아니었는데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어떻게 주차하라는 건지 건물 기둥이 장애인 주차장 한가운데를 막고 섰습니다. 이 희한한 주차장이 있는 곳은 김제보건소. 취재진이 가봤더니 주차구역을 옮겼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차를 세우지도 못할 주차장을 2년 넘게 방치해뒀다 입방아에 오르자 지난 주말 부랴부랴 옮긴 겁니다. 주차됐으면 기준보다 초과해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여기는 우리가 더 배려 차원에서 해놓은 거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장애인분들이 주차하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옮긴 곳도 허술하긴 마찬가지. 장애인 주차구역의 폭은 원래 3.3m 이상이 돼야 하는데 길이를 실제 재봤더니 15cm 정도 모자랍니다. 휠체어로 갈아탈 수 있게 필요한 1m 이상의 공간도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다. 출입구엔 높은 방지턱까지 있어 휠체어 진입을 어렵게 합니다. 이번에 그럼 저희가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공영 주차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장애인 주차장 폭이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심한 곳은 1m가량 좁아 일반 주차장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이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는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소를 51곳에 설치했지만 여유 공간이 없거나 주차 방지턱이 막고 있는 등 절반 이상이 잘못 만들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좋지 않은 시골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 원격 진료 사업이 최근 완주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시작 이틀 만에 사업이 전격 중단됐다고 합니다. 박연선 기자가 중단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완주군 화산면의 한 가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의료진이 원격 진료에 나섰습니다. 심박기 등 간단한 이동형 의료기기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모니터를 통해 보건의의 문진이 이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 사업인데 현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차를 두세 번 갈아타야 되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리죠. 이 만족감은 아주 좋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우리 취약지니까.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은 병의원과 약국이 부족하고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으로 진료 대상자 역시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자들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사업인데 뒤늦게나마 정부가 시범 사업에 나선 겁니다. 의학적으로, IT적으로도 후발 국가에서도 지금 원격 의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꼭 실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전북의사회가 간호사의 대리 처방은 불법이라며 보건소를 항의 방문하고 법적 투쟁까지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망진을 할 수 있게라도 한다든지 그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놔두고
원격 진료부터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이미 예산까지 세운 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들 반발에 꼬리를 내렸고 이미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 약자들보다 의사들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 현실에 원격 진료 같은 의료 선진화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다음 달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도내에서도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역과 승차권 대리점에서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예매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56살 백모 씨가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2층 방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백 씨가 술에 취해 음식을 하다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전주 여인숙 화재로 어르신들 3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들 모두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어렵게 삶을 이어온 분들이지만 국가가 정의한 복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새벽녘 갑작스러운 화재는 어르신 3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숨지기 전 3사람 모두 폐지를 주어 삶을 유지해온 쪽방살이 신세였습니다. 이 중 82살 김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정이 좀 나았지만 나머지 2분은 더 열악했습니다. 이들은 폐지를 주어 월 12만 원짜리 달방에 살아야 할 정도로 생활이 궁핍했지만 국가가 정의한 복지 대상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 76살 태모 할아버지는 여인숙이 아닌 전주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있었지만 아들이 함께 등록돼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님하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아드님 뭐 힘드셨다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라도 누군가라도 해줬었으면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따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몇 달 전부터 여인숙에서 홀로 살아온 72살 손모 할머니 역시 일부 재산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살아온 이들의 삶터. 누군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다면 구제할 방법은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갔다면 이 3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을 거고 신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각종 소득을 기준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는 현행 복지 방식의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나서 신청하고 호소해야 하는 소극적 복지 행정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소득을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지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그 생활상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는. 풍족하지 않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우협회가 장수군 한우 개량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우협회 전북지회는 최근 장수에서 문제가 된 민간업자의 한우 개량 사업은 한우 유전자 관리뿐 아니라 시장 교란을 야기한다며 즉각 중단하고 정부로 일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량이라는 이름으로 마블링이 많은 소를 양산하면서 유전자원의 다양성이 감소돼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오늘 한옥마을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합니다. 사인회는 오늘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한옥마을에 위치한 현대극장에서 진행되며 주장 이동국과 김진수, 문선민, 권경원이 참여합니다. 사인회 참여는 선착순 100명으로 현대극장을 방문해 스티커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젠 버스에서도 데이터 걱정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지난 3월부터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60대에 공공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04대의 버스에도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용객들은 개인 휴대폰 무선 네트워크 설정에서
퍼블릭 와이파이 /버스풀이를 선택해 이용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와 고품질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 등의 와이파이 지역을 올해 말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순창군 공공승마장이 국민승마체험사업 진행 승마장으로 선정돼 누구나 저렴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민 승마체험사업은 승마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초보자는 10회 강습비 30만 원 중 5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이달 23일까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승마는 허벅지 근육 강화와 다이어트는 물론 체형 유지에도 효과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번 저렴한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원시 정림영농조합법인이 화장품 원료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더 가든오브 내추럴 솔루션과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6년간 벚꽃의 화장품 원료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복사꽃과 연꽃, 감국 등 식물 자원의 화장품 원료화를 위해 원료 기업의 농가를 소개하고 계약 재배를 유도하는 등 화장품 원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16일까지 진행한 여름방학 청소년 특강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강 프로그램은 북아트와 창의교실, 요리교실, 방송댄스, 목공교실 등 청소년들의 관심과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완산공원 추모관에 안장된 동학농민군의 유고를 두고 전주시와 전남 진도군이 관리권 소송을 벌입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진도군이 고인의 출신지와 처형 장소를 근거로 유골에 대한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유골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5월 유해 완산공원 안치를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걸었지만 당시 법원은 전주시 편을 들어줬습니다. 군산 지역 음식과 숙박업소 10곳 중 4곳이 근로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최근 관내 도소매 음식 숙박업 53개소를 3개소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9.6%인 21개소에서 모두 1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17건, 취업규칙 미신고 15건 등으로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가동이 결정된 한빛 1호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연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 규명은 뒷전인 채 졸속으로 원전을 재가동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호기의 설계 수명이 5년밖에 남지 않아 중대 사고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운행을 무기한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가 내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전북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서예 동호회 시협의 정기 작품전이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사진교류전이 모레까지 전주 F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익산 W미술관은 내일까지 지역 창작 스튜디오 작가 교류전을 선보입니다. 청춘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공연이 오는 23일과 24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 옥상에서 노스텔지어와 보니밴드의 무대로 마련됩니다. 제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일 군산 고용플러스복지센터에서 기업별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고인범, 지춘성 등 배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오늘부터 나흘간 우진 문화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정읍 씨는 오늘 정읍 노인복지관에 100세 건강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제로 특강을 갖습니다. 전주 비빔밥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봉사자인 비비미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관객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전북 독립영화제 관객심사단을 모레까지 신청 접수 받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4도에서 낮 기온 29도, 익산 24도에서 30도, 동북권 무주는 20도에서 29도, 진안 20도에서 28도, 서해안권 군산은 24도에서 30도, 부안 24도에서 3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진안, 부안, 정읍, 고창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